44년 전 생이별을 한 어머니와 막내딸이 눈물로 재회했다. 친정이 간 사이 남편이 상의도 없이 딸을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것인데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으로 서로를 품에 안은 서한식 조미선 모녀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44년 전 생이별을 한 뒤에 최근 눈물로 재회한 모녀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얘기예요. 네, 어머니 서안식 씨 되시는데요. 이 여러 남매를 뒀습니다. 근데 73년도에 막내딸 조미선 씨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미선 씨가 3살 무렵에 그 이제 둘째 딸이 있었어요. 조화선 씨, 5살이었습니다. 이 5살 조화선 씨, 3살 조미선, 이렇게 두 사람을 이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영하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조미선 씨는 해외 입양이 돼버렸어요. 영하원에서. 그러니까 엄마 이 서한식 씨와 막내딸 조미선 씨는 44년간 생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도움으로 최근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미선 씨는 3살이었군요. 네. 어머니 이제 서한식 씨, 또 막내딸 이 조미선 씨 모녀 사이에 4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미선이고 같이 그리저리 한 3년을 살은 거요. 그래도 3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려. 이식을 잃고 막 그러니까 난 병원 데리고 갈 줄 알았더니 친정을 데려다줘.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5개월이 됐어요. 집 생각이 나는 거야. 애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집을 가보니까 집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 애기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나물리 신우가 둘이 상의해갖고 애기들을 갖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고 엄마가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상의도 없고. 근데 저는 평생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가 낳기만 했지 애기들을 보들 못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말 한마디도 없이 애기를 갖다 다 놓고 온 가족을 이렇게 이상 가족을 만들어 놓고. 그죠? 어머니 서한식 씨 얘기는 이제 그 딸을 낳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친정에 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5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남편이 입양을 보내버렸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 희한한 분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이 막내를 낳고 이제 몸이 아프고 하니까 친정집에 가 있으라 하고 친정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한 5달 정도 친정에서 있다가 이제 애들 보고 싶으니까 그때 일남 이녀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인가 봐요. 그래서 집으로 왔더니 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를테면 주인도 없고 애들은 어떻게 됐고 다 모른다는 거죠. 집도 예. 없어지고 집 팔아가지고 살림도 없고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편의 뭐 누나인지 남편의 여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누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각각 그 이 딸 두 아이를 영하원에다 갖다 맡겨버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하고 협의도 없이 딸들을 전부 다 이 영하원에 맡겼고 결국 그 딸들은 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40년 이렇게 지나와서 서한식 씨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날 경찰서를 찾았어요. 네, 평생 가슴에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꼭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몇 번 다녔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팀에 가보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다가 아들마저도 사고로 잃고 나서 마지막 희망, 내가 꼭 찾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2017년 전북 경찰청으로 그러면서 찾아를 가게 됩니다. 예, 이제 44년 만에 이제 생이별을 해서 이제 만나는 순간이 왔는데 경찰서를 이제 찾아 신고를 했고요. 또 다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바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두 모녀가 이 44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됐는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제 만났거든요. 그 10일에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대요. 미안하다 얘기도 하면서 44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너무 미안하다. 또 조미선 씨도 꿈같은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엄마를 만났는데 둘이 대화는 좀 안 됩니다. 이 언어적 그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부둥켜 안으면서
닮았어요 보면 뭐 부모가 그러네요. 뭐 모녀지간인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사한식 씨는 저렇게 울고 조미선 씨는 기쁨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저게 지난 10일 날 극적 상봉하던 그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미선 씨가 1973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7인가요? 47 정도 되죠. 47. 예. 아우, 3살 때 해서 44년 흘렀으니까요. 근데 저 사진, 저 그림을 보니까 옆모습만 봐도 닮았어요. 딱 닮았네요. 닮았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실 때 딱 돌아설 때 딱 보니까 아, 정말. 저도 요즘에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을 보면 예. 가끔 제 부모님의 얼굴에 아버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못 봤는데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 딸이구나, 아이고 내 어머니구나를 그냥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랄 정도로까지 그런 느낌을 처음 받으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모녀가 이제 44년 만에 상봉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의 이준태 경사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와 고모가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추적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한 명은 시설에, 다른 한 명은 아는 지인한테 보냈다는 그 어머니 진술이 전부였죠. 그래서 당시 아버지와 고모가 거주했던 동네 사람들 만나보고 전주 영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아동 입소한 기록을 뒤져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작은 딸 조미선 씨를 맡겠다는 내용,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을 보낸 사실, 그리고 조미선 씨가 2004년도에 영화원을 찾아왔었고 현재 사용하는 그 영문 이름이 기재된 걸 확인했어요. 그 단서가 결정적이었죠. 일단 조미선 씨가 미국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라면 조미선 씨 또한 그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검색을 해봤는데 딱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정에 메시지를 3번이나 보냈거든요. 자기도 엄마를 찾고 싶다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찾은 것만큼 기뻤습니다. 예. 여기 들으니까 그냥 찡하네요, 정말. 영화원 찾아서 그 이름 남긴 걸 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좀 이준태 경사가 찾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조미선 씨 같은 경우는 입양 가가지고 미국에서 나름대로는 뭐 그 어렵지 않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 뭐 이 다른 모습에 다른 나라 사람인 거잖아요. 예. 이 가족에 대한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는 누굴까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리움 때문에 30살이 넘어가지고 한국에 입양의 날 행사 때 2004년도에 우리나라 왔었나 봐요. 예. 그때는 근데 본인이 이름을 김땡땡으로 쓴 것 같아요. 김미선으로 썼겠죠 아마. 예. 이미선이나 아니고 김미선으로 썼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입양의 그 저 기관들에서 못 찾았던 조미선인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찾았는데 전북경찰청 여청 그 수사계 이준태 경사 같은 경우는 영화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영화원을 찾아가 가지고 보니까 2004년도 8월 달에 입양간 마린 리터라는 그 여성이 왔다 갔다는 그 메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그 조미선 씨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접촉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린 리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영화원에 네. 기록을 하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야. 검색을 했더니 나왔다는 거 이름 아닙니까? 특이하잖아요. 메린 예. 리터. 특이하다 예. 보니까 한 명이 나왔답니다. 한 명이 나와서 동양인이네. 이상하다. 그래서 한글로 써서 구글 번역기 같은 걸 돌려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니까 2번 보냈을 때는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생각하고 답이 안 왔는데 3번째는 답이 왔는 거예요. 뭐 해시는 아닌데 친구를 통해서 혹시 전북경찰청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준태 경사의 도움으로 44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이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서한식 씨의 마음은 어떨지 직접 또 들어봤습니다. 엄청 좋죠. 그 말을 다 어떻게 해요. 진짜 세상을 다 만난 거고 나한테 바라보고 있는 건 없어. 딸만 행복하게 잘 살고 남들은 아파트 샀다 좋은 집 샀다 그러면 좋은 집 필요 없어. 난 내 딸 하나만 있어도 좋은 집보다 더 행복해요. 어떻게 됐건 우리 하선이 찾는 게 소원이고 하선이를 지금 어디 국내에 줬다는데 하선이를 못 보니까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나는 죽어도 딸이라도 얼굴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남은 소원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또 큰딸 못 찾았네요. 못 언니가 찾았나 있죠, 봐요. 언니가. 언니 조화선 씨인데. 네, 지금 현재 나이가 49살이 되고요. 엉덩이 쪽 꼬리뼈 쪽에요. 그 멍든 것처럼 큰 청색 그 특징이 있다고, 청색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찐빵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복숭아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면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제보 주셨으면 좋겠고 연락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참 그 예전에 어려워서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엄마에게는 이제 한이 맺혔는데 44년 만에 상봉해서 네. 저희가 제목을 딸아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올 말이 없었겠다라는 얘기했지만 두 분이 저렇게 만나서 상봉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 찡하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화선 씨도 하루빨리 좀 찾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